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오늘 이 주가 보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중동 긴장도 이전보다 완화됐고요. 간밤 미국 반도체 지수는 급등했어요. 지난밤에 마이크론도 강하게 올랐고 오늘 코스피는요 3.76%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SK 하이닉스는 정규장에서 170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66만 8천원으로 밀렸고요. 현재 넥스트 트레이딩에서는요 162만 5천원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좋은 재료는 전부 다 나왔는데 왜 하이닉스만 이렇게 힘을 못 가는 걸까? 오늘 반등도 결국에는 개인들을 태우기 위한 속임수였던 거야. 지금 이 주주분들께서 가장 답답하신 부분이 이걸 거예요. 하지만 오늘 흐름을 단순하게 주가가 또 무너졌다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157만 7천원에서 169만 3천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는 170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정규장 종가는 166만 8천원으로 전일보다 5.7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3.76%보다 강했고요.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문제는 상승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장 초반에 너무 빠르게 반영했던 기대를 오후와 넥스트에서 다시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기준 162만 4천원, 정규장 종가보다 대략 한 2% 이상 낮죠? 분명히 아쉬운 흐름이에요. 하지만 어제 종가 160만 9천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정규장 초반에 만들었던 170만원 돌파 기대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 하락은 물가 금리 부담을 낮추는 시장 전체의 호재입니다. 실제로 WTI 유가가요 5.69%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처럼 AI와 HBM 기대가 강하게 반영된 종목은 유가보다 미국 프리마켓에서 나타난 AMD의 반응이 훨씬 직접적이죠. AMD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넘게 증가했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도 프리마켓에서 오늘 8%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시장이 이제는 좋은 실적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미 높아진 AI 기대를 얼마나 뛰어넘었는지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SK 하이닉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실적 전망이 갑자기 훼손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가 장 초반에 170만원까지 빠르게 올라가자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고점에서 물려있던 대기 물량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반면 신규 매수세는 오늘 밤 미국장에서 AMD가 낙폭을 죽이는지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상승을 이어가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 사람은 먼저 팔고 있는데 새롭게 살 사람은 아직 미국장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유가가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미국 반도체가 올랐으니 200만원은 무조건 간다, 이런 희망회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현재 162만 5천원, 이 위치가 기회인지 160만원이 무너지면 반등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것인지 정규장 종가인 166만 8천원을 언제까지 다시 회복을 해야지만 170만원을 재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들어온 물량이 진짜 찐 중기 매수인지 단순한 단기 되돌림인지 가격과 수급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미국장이 열렸을 때 AMD가 계속 밀리는 경우와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 내일 하이닉스 시초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주주 여러분들,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주가가 내려온 사실이 아니에요. 좋은 뉴스만 믿고 170만원 여기 위에서 추격하거나 반대로 넥스트가 밀린다는 이유만으로 160만원 초반대에서 공포의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가격과 내일 시초가별 대응까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댓글에 현재 본인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보유 중입니다. 170만원 돌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만원까지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오늘 밤 미국 반도체 흐름이 바뀌는 즉시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SK 하이닉스가 좋은 환경 속에서도 170만원을 지키지 못한 진짜 이유와 반등이 살아날 수 있는지, 이 반등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SK 하이닉스를 실제로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수 정말 믿어도 되는지 수급표 하나씩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는요 정규장 수급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 외국인의 39만 주 순매수입니다. 반면 기관은 2만 8천 주 정도 순매도, 개인은 수급상 36만 주 순매도했습니다. 주가가 5.77% 상승하는 동안에 개인들은 물량을 내놨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그대로 받아간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관이 순매도였다고 해서 오늘 기관이 SK 하이닉스를 가난하게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외국인이 대략 39만 주를 산 거에 비하면 기관은 2만 8천 주에 불과합니다. 오늘 기관은 하락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승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가까워요. 매도가 강했다기보다 관망에 가까웠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상승을 만든 주체는 외국인이었고요. 기관은 그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따라붙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 여러분들, 여기에서
외국인이 39만 주를 샀다는 이 숫자만 보고 바로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하루 수급을 반드시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는지와 비교를 같이 해야겠죠. 8월 3일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135만 2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8월 4일에도 56만 9천 주를 순매도했어요. 이틀 동안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을 합치면 190만 주가 넘는 수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사들인 물량은 39만 주예요. 앞서 일트간 팔았던 물량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오늘 다시 채워 넣은 것입니다. 3거래일 따라서 오늘 수급의 정확한 표현은 외국인이 완전히 들어왔다가 아니죠.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일단 멈췄고 처음으로 의미 있는 되사기가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까지 최근 3거래일을 합치면 외국인은 여전히 150만 주 정도 순매도 상태입니다. 기관 역시 이 기간을 합치면 대략 한 29만 주 정도 순매도예요. 오늘 하루의 색깔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최근 누적 수급까지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는 추세 전환의 완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 매수가 단순한 숫자 맞추기인지 실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물량인지 거래원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원의 순간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 JP모간 서울이 보이죠. 대략 한 22만 주 정도 순매수했고요. 골드만삭스 누적 순매를 해보면 20만 주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추정 순매수는 42만 주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순매수 39만 주와 방향과 규모가 상당히 비슷하죠. 다만 거래원 이름만 보고 JP모간이 중장기로 샀다, 골드만삭스가 목표가까지 보유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거래원 자료는 어느 증권사, 어느 창구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뿐 그 주문을 최종 고객이나 보유 기간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한 실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이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물량이 며칠짜리 단기 매매인지 중장기 투자 자금인지는 내일부터 확인해야겠죠. 특히 오늘 코스피 전체에서도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을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9천억 원 순매도했죠. 기관은 1,800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만 외국인이 산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대형주와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함께 매수한 날이죠.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만 특별한 자금이 집중됐다면 종목 고유의 강한 매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처럼 코스피 전체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날은 지수 반등에 맞춰서 패시브 자금과 선물 연계 수급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코스피 200 선물이 기준 가격 대비했을 때 5% 넘게 상승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죠. 이 흐름을 보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에는 SK 하이닉스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들어온 신규 매수뿐만 아니라 급락 뒤 포지션을 다시 바꾸는 지수 선물 연계 수요도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숫자 하나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오늘 종가 위에서 버텨준다면 신규 매집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고 오늘만 사고 바로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면 단기 포지션 조정에 가까웠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7월 31일 날 수급과 비교 한번 해볼까요? 7월 31일 날에는요.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마감했을 때 이때 네, 맞아요. 외국인은 대략 한 220만 주 정도, 기관은 27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거래량은 1000만 주가 넘어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고 거래량도 오늘보다 훨씬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 순매수는 39만 주예요. 기관은 소폭 순매도했고 거래량도 399만 주예요. 이 비교만 보더라도 오늘 수급은 7월 31일과 같은 폭발적인 추세형 수급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량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국인이 개인 물량을 받아냈다는 점은 의미가 커요. 누군가는 공포의 던진 물량을 대규모 거래량으로 소화한 날이라기보다는 급락 뒤에 가격이 안정되자 외국인이 다시 시험적으로 비중을 채운 날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율도 이 흐름을 보여줘요. 외국인 보유 비율이 51.2%였습니다. 7월 31일 날에요. 8월 3일에는요. 51.04%, 바로 어제 8월 4일에는 50.95%, 그런데 오늘 다시 51%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 보유 비율이 반등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7월 31일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라 강하게 줄였던 보유 물량 가운데 일부를 다시 한 번 더 채워 넣은 흐름입니다. 내일부터 외국인 보유 비율이 51.1%, 51.2%로 계속 높아지는 것까지 같이 함께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넥스 트레이딩 흐름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재 시간 8시가 넘어갔고요. 넥스트 장까지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160만 원 위에 안착한 상태로 장이 모두가 다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161만 6천 원 위치이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선 위치에서 우리가 직전에 이 비어있는 매물대 보이시죠? 이 갭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구간들 확인될 거고, 과거에 지났을 때 우리가 여기 바닥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 앞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 떨어지는 칼날에서 잡아지는 그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 보면 120만 원대 구간이에요. 이때가 바로 상승 초입 구간에서 횡보를 견뎌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크죠. 근데 한 단계 올라섰어. 그러면 이 위에 단계 매물대까지 올라서야겠죠. 여기 위에서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매물대가 또 한 가지 기다립니다. 여기 제일 길게 나와 있는 이 구간.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200만 원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힘들고 고된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눈에 버젓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 단계와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플래그 패턴으로 계단식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위치에서 반드시 이 라인만 꺾이는 게 아니라 한번 뿅꽁 하고 올라오고 밑으로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기회, 여기 아래 꼬리 보이시죠, 여러분? 자, 여기 아래 꼬리와 올라가기 전에 지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그 이틀 동안에 이 위치선까지, 한마디로 170만 원에 있는 심리선까지 뚫고 올라서야지만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바로 정확한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안정되고 있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명확하게 일봉으로 확인되고요.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는 1차 저항에 부딪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표가 바로 여기 윗꼬리에 있는 이 구간 있죠? 제일 고점 172만 9천 원, 이 구간을 올라서면 편안하게 18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쪽 윗단계로 확인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식은 올라가지 않아요. 주가는요, 단순하게 편하게 차곡차곡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봉으로 확인해 봤을 때 꼬리가 달린 그 이유들, 이 주 한 주 한 주 안에서 볼까요? 여러분들, 4월 13일이었습니다. 계속 주구장창 쭉 올라갈 것 같았는데 4월 13일 날 어땠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캔들이 4월 13일의 캔들입니다.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으로 올라갔죠. 자, 과거 속에 정답이 있다. 차트 안에 정답이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매물들이 모여있는 그 구간들,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매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거나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숫자와 그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매매하고 투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외국인 매수만으로 165만 원 위의 대기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내지 못했습니다. 네, 숫자가 161만 6천 원이에요. 그렇지만 양봉이고 160만 원에는 안착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섰죠. 결국에는 이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외국인이 순매수한 거 오늘 긍정적이죠. 하지만 최근 3거래일 누적으로 외국인이 아직 100만 주를 넘게 순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귀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가의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고 상방의 흐름 속에서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거래량 절반으로 또 끊겼죠. 이게 정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아니, 음봉인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튀어 올라왔어. 그럼 같은 가격대에서 무지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거래량이 없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맞춰지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주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사실, 음봉이어도 실망할 게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일도 그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기관이 뒤늦게라도 매수에 합류를 하는 건지, 주가가 수급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장중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가 10시가 넘어가면서 낙폭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 오늘 하루의 차트만 보더라도 이런 낙폭이 2번, 3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지만 내 계좌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환호를 했다가 170만 원 매도 예약 걸어둘 걸
고민하고 후회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위치에서 언제 어떻게 비중을 관리를 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살지 팔지 결정을 하기에는 이런 혼란 속에서는 혼자 결정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럼 소통방에서 수익 챙겨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시초가 베팅, 장중 베팅, 종가 베팅, 3단계 베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상황과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먼저 챙겨놓고 나의 SK 하이닉스 타점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물량을 어디서 더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로 사고 싶은데 시드머니가 솔직히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200만 원이 넘었을 때도 있었고요. 300만 원이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식 한 주 한 주 사서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금으로 이런 수익을 매일매일 가지고 간 다음에 모아서 나의 SK 하이닉스 비중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몰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계좌의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어지러운 장에서 선택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소익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수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매일 이런 종목 잡을 수 있도록 단타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제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점핑해서 올라갔을 때 절대로 흥분해서 추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 혹은 손절이다, 낙폭이다, 그 한순간에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그 한순간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우리 희망차게 200만 원 곧 넘을 것 같거든요. 끝까지 같이 할 거야, 같이 하자, 이렇게 댓글도 힘차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흔들릴수록 종목에 대한 믿음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가격과 수급을 근거로 대응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리스크 없는 안전한 투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원한 평생 수익 파트너 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